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동일한 셜록 워터 이퀘이션을 유도를 할 건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로테이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웨이브 이퀘이션 유도를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회전에 의한 전향력이 있는 상태로 유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셨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쉽게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F가 하나 생긴 것 때문에 조합이 조금 어려워지긴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법론은 동일해요. 이제 모든 이제 세 개로 이루어진 이제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이렇게 세 개가 있고 U, V, 에타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변수가 있고 세 개의 방정식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정식인데 쉽게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U, V, 에타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뭐 미분이 몇 번 됐든 간에 한 개만의 방정식 하나로 만들어주면 그게 가장 풀기 쉬운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하면 돼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UV 이용해서 여기는 UV 없애주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UV를 없애다 보면 에타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요게 또 따라 들어와요. 요게 따라 들어오면 요거를 다이버전스를 취해주면 이쪽에서 볼티시티가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볼티시티가 나오게 되고 그럼 볼티시티 나온 걸 또 없애기 위해서 이쪽에서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한번 더 유도해야 돼요. 볼티시티 이퀘이션 유도하면 이건 요게 없어지고 요게 다이버전스가 되는데 그거랑 다이버전스를 치환하면서 최종적으로 에타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뭐 심심하면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웨이브 이퀘이션과 굉장히 동일한데 코릴리우스 포스가 이제 붙어 있는 어떤 파라미터가 하나 더 붙어 있는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거고 하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방법을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어서 이제 아무리 복잡한 방정식을 만나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쉬운 방법이어서 이걸 오늘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방법은 뭐에 기인하냐면 요거의 솔루션이 웨이브 이퀘이션으로 나올 거다. 솔루션이 웨이브 솔루션으로 나올 거다라는 가정의 전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UV 에타가 우리가 웨이브 타입의 어떤 솔루션을 갖는다는 걸 이제 알아버렸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랄까 U도 U는 뭐 상수가 좀 붙겠지만 exponential I K, X. 근데 이제 아까처럼 1차원으로 안 할 거고 2차원 다 할게요. X, Y. Y쪽 웨이브 넘버는 보통 L을 많이 써요. L, Y. 뭐 필기가 좀 안 좋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L, Y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V도 똑같이 넣으면 될 거예요. V는 V0 exponential I K, X 플러스 L, Y 마이너스 오메가 T 같은 종류의 웨이브니까 파장도 같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프리퀀시 진동수도 같겠죠. UV의 앞에 있는 이 코피션트에 따라서 위상이 좀 다를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하나의 웨이브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웨이브의 크기하고 그 웨이브의 진동수는 같은 상황 속에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타도 마찬가지죠. 에타도 뭐 프라임이 다 붙긴 했지만 그냥 안 붙었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냥 붙일까요?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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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에타 프라임은 에타 제로 exponential I kx 플러스 ly 마이너스 오메가 t의 형태다라고 우리 이미 솔루션을 알아버리면 이 미분되는 텀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미분이 몇 번이 되든 간에 그냥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그 익스포넨셜 함수에 맞는 그 앞에 개수만 튀어나오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x로 미분을 한다라고 하면 ik가 튀어나올 것이고 그렇죠? y로 미분을 한다 그러면 il이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t로 미분을 한다면 i 마이너스 오메가 i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거를 하면 요거를 그냥 다 미분을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방정식 해보면 u를 t로 미분했죠. 그럼 마이너스 i 오메가 u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u 프라임. 미분이 사라졌죠. 그렇죠? 그리고 f
V. 우리가 솔루션을 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얘 에타 이쪽으로 넘길게요. 이쪽으로 넘겨서 이제 0, 이퀄 0 뭐 이런 형태로 좀 만들게요. 뭐 있지만 그래서 넘겼으니까 플러스고 플러스 G 에타를 x로 미분했으니까 I, K, 에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 방정식의 형태가 됐어요. 미분된 게 하나도 없고 대신 앞에 있는 개수들이 좀 붙어 있죠. 뭐 이 개수들이 좀 불편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자, 요거 또 동일하게 해볼까요? 동일하게 해보는데 위치를 제가 좀 맞출게요. 여기는 u를 여기다 놓고 두 번째에다 v를 놓고 이제 에타를 세 번째에 놓을게요. 이건 정리를 잘하면 방정식이 쉽게 풀리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v 이쪽에 놓을게요. v t로 인분했으니까 i 오메가 v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붙고 그렇죠? 그리고 fu니까 그냥 이건 fu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네요. u 프라임 그리고 요것도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플러스 y로 미분했으니까 g는 그대로 있고 i, l, 에타, 프라임 이렇게 되겠네요. 이퀄 0 이렇게 방정식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도 정리할게요. 얘 다 이쪽으로 넘길게요. u부터 할게요. 그럼 얘 플러스 되고 h고 x로 미분했으니까 h, i, k x로 미분된 대신 나온 거고 u 프라임 그리고 v는 y로 미분했으니까 h, i, l, v 프라임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타는 t로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i 오메가 나오겠네요. i 오메가 에타 프라임 이퀄 제로다. 이런 형태의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미분 방정식이 아닌 이제 뭐랄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죠? 뭐 우리가 뭐 연립 방정식과 같은 그냥 모르는 미지수가 u, v, 에타 그러니까 x, y, z 뭐 이런 것처럼 세 개의 미지수가 있고 그 미지수를 찾으려면 이제 세 개의 방정식이 필요한데 그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의 마치 이게 마치 연립 방정식처럼 돼버려요. 왜냐면 우리가 솔루션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덕분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놓으면 우리가 뭘 이제 연립 방정식 뭘로 풀었죠 옛날에 뭐 더하고 빼고 해서 없앨 수 있지만 행렬로 풀면 되게 편하죠. 그렇죠? 행렬로 형태로 만들어서 그 인버스 매트릭스 딱 때리면 여기 이쪽에 솔루션 남고 이쪽에 결과물 남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행렬 형태로 만들면 기본적으로 u, v, 에타, u, v, 에타, u, v, 에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행렬로. 자, 이거부터 지우고 요거는 그냥 다 뭉뚱그려서 0, 0, 0 이렇게 할게요. 0, 0, 0 있었으니까 뭐 다른 폴싱이 있었다면 여기 뭐 0은 아니겠지만 이거 상황 속에서는 이제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행렬 형태로 다시 모아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요거 세 개를 이런 식으로 옮겨줄 수도 있겠죠. 요거를 지우고 그렇죠? 대신 여기에 넣어주는 거죠. u 프라임, v 프라임, 에타 프라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사실은 요게 행렬 곱의 형태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 행렬의 컴마 안 찍으니까 그냥 놔둡시다. 뭐 이런 식이겠죠. 요 컴포넌트, 요 컴포넌트에 요거 세 개를 이렇게 가져와서 곱하는 형태 행렬 곱이죠. 이것도 동일하겠죠. 이렇게 날아가고 그렇죠? 또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고 그렇죠? 행렬 형태가 되죠. 이거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고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연립 방정식 하면서 사실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과정은 동의하죠? 자, 그런데 요것이 다 000이에요. 000을 가질 때 이게 000이기 때문에 이게 000이면 솔루션이 돼요. 근데 요거는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소한 해,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해. 그래서 우리가 의미가 없는 해가 아닌 제대로 된 해를 찾으려면 이게 0이 아닌 케이스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 이 끝쪽 끝자리가 다 0이기 때문에 이게 트리비얼한 솔루션을 갖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요거 앞에 있는 행렬이 뭐랄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겠죠. 왜냐하면 역행렬이 존재하면 역행렬 여기 곱하고 역행렬 여기 곱하면 솔루션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0, 0, 0이니까 역행렬 곱하면 이쪽 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역행렬 구하면 UV 에타로 나올 텐데 UV 에타는 0, 0, 0이다라고 나오는 솔루션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트리비얼 솔루션이 안 나오려면, 그러니까 사소한 해가 아니려면 이 방정식의 이 파트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는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 방정식은 실제로 우리는 해가 존재하고 0이 아닌 어떤 현상이 존재한다는 걸 아니까 그 현상이 나오는 어떤 형태는 저거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연역적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거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만 그런 현상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현상들은 100% 저거가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생기고 있는 거죠. 수학적으로.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자 이거 한번 그럼 디터미넌트 구해볼까요? 오랜만에. 자, 디터미넌트 요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이 부분 지울게요. 그렇습니까? 자, 디터미넌트부터 구할게요. 요거 디터미넌트 공간이 좀 필요하니까 제 얼굴 잠깐 가릴게요.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디터미넌트 위쪽에 구할게요. 디터미넌트 어떻게 구하죠? 자, 요거 먼저 선택을 한다고 치면, 그렇죠? 요거 선택한다고 치면 요거 다 지우고 그 밑에 있는 얘네들 가지고 또 디터미넌트 구해서 곱하면 되죠. 우리 2차원부터 생각을 해보면 A, B, C, D 이렇게 있다면 얘의 디터미넌트는 이 행렬 A라고 치면 디터미넌트 A는 뭐였죠? 요렇게 했었죠. AD-BC AD-BC 이런 식으로 구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3차원 행렬이 있다고 치면 A, B, C, D, E, F, G, H, I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구했죠? 디터미넌트 2차원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활용해서 구했죠. 어떻게 구하죠? A에다가 A를 고르면 A 곱하기 요 나머지 요거는 이제 A 했으니까 요 두 개 지우고 EF 요 남은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 EI-FH 이렇게 있죠. EI 빼기 FH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엔 요 녀석 했으니까 이번에는 요 녀석 선택하고 선택해서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 이게 중간에 잘리니까 요게 이쪽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마이너스가 하나 붙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마이너스 B 이제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요거의 디터미넌트 그냥 DIFG DI-FG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 파트 다시 양수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지우고 DHEG DH 빼기 EG 이렇게 구하면 이게 3차원 행렬의 디터미넌트예요. 기억나죠? 서로서로? 그리고 4차원도 이렇게 되면 구할 수 있겠죠. 똑같이 지우고 계속 내려가면 되니까. 그렇죠? 복잡하지만 요즘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컴퓨터가 다 구해줘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가지고 맨랩 같은 데다가 디터미넌트 구해 이렇게 하면은 다 사실 구해줘요. 하지만 사람도 3차 정도까지 원리는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요거의 디터미넌트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리고 그게 0이 돼야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니까. 자, 요거부터 선택을 할게요. 자, 요거부터 선택을 합시다. 요거 선택했어요. 요거 선택을. 마이너스 자, 요 행렬을 지금 A라고 합시다. 그래서 DT A는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I 오메가 그렇죠? 그리고 요거 이렇게 지울게요. 지우고 요거 구하면 되겠죠? 자, 곱하기 마이너스 I 오메가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하지만 I 제곱이니까 그거에서 마이너스 나와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빼기 그리고 요거랑 요거 곱하면 GHLL인데 II 그래서 또 i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또 나오겠죠.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고 GHL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파트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파트 구할게요. 두 번째 파트 구하면 요거 마이너스 F인데 뭐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어야 되니까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잘라서 잘리는 바람에 플러스 되겠죠? 플러스 F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할게요. F I 오메가 그렇죠? 마이너스 I 오메가 F라고 쓸게요. 오메가 F 이렇게 요거 빼기 요거 되겠죠? G H L K I 붙으니까 플러스 되겠죠? I 제곱이 원래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그렇죠? G H L K 이렇게 나와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나중에 정리해 보면. 자 마지막 거 합시다. 그리고 자 마지막 건 요거 그럼 되겠네요. 다시 플러스고 GIK네요. GIK. 자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디터미넌트 구하면 FHIL 그렇죠? 좀 i를 앞으로 빼낼게요 그냥. 그리고 H FHL 이렇게 남네요. 그렇죠? 그리고 빼기 이거.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빼기에다가 빼기 요거 이제 요건데 그렇죠? 요거분에 요거 요렇게니까 빼기가 하나 있고 근데 i가 만나면서 이 빼기가 날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오메가 HK네요. 오메가 HK예요. 자, 다 구했어요. 요게 디터미넌트예요. 요것만 정리하면 되는데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역학은 항상 풀다 보면 놀랍게도 중간 과정은 복잡했는데 이제 풀고 나서 정리를 해보면 서로 간에 이렇게 캔슬되면서 사라지는 텀들이 생기고 제대로 풀었다면 많은 경우에 되게 이쁜 형태가 나와요. 왜냐하면 어떤 룰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을 사실 아는 사람들은 중간 이렇게 복잡해져도 두려워하지 않죠. 제대로만 가고 있다면.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복잡한 것 중에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GHLKF 이거 되게 복잡하죠. GHLKF 여기 있는 뭐랄까 오메가 빼고 여기 있는 이제 코에피션트를 한 개씩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GHLKF 여기 있죠. 요거 I 붙었으니까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자세히 보시면 이게 i니까 마이너스고 G H L K F 자 뭐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은 녀석이죠. 그리고 음수니까 캔슬돼서 사라져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목적은 사실은 이게 0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0을 만족시키는 어떤 조건을 지금 찾는 거죠. 그럼 이제 오메가하고 이제 K 혹은 L하고의 조건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찾고 싶어 하는 것은 dispersion relation이라고 부르는 오메가가 K의 어떤 함수인가 혹은 Y쪽으로도 있다면 L의 어떤 함수인가. 그러니까 진동수가 팥수의 어떤 형태의 함수인가를 알고 싶은 게 우리의 지금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요걸 정리하면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얻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은 0이라고 놓고 막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근데 보시면 이제 요거가 날아가고 나면 이제 뭐랄까 I 오메가가 하나씩 다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도
얘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I 오메가가 하나 있고, 그쵸? 얘한테도 I 오메가가 있어요. 얘네 두 텀은 다 I 오메가가 있는 애들인 거고, 이 한 텀만 남았는데 얘도 I 오메가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한 텀만 남았는데 I 오메가가 있어요. 뭐죠? I 오메가로 나눠 떨어지겠죠. 그렇죠? I 오메가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좀 공간 벌 겸 지울게요. I 오메가 나눠줄게요. 모든 텀에서 I 오메가 날리면 되고, 여기서도 I 오메가 날라가고, 여기서도 I 오메가 날라가죠. I 오메가 이렇게 날라가죠. 자, 그리고 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는 남아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오메가 제곱 남았고, 여기 요거는 뭐죠? 마이너스 GHL 제곱, 마이너스 GHL 제곱이 남았어요. 그쵸? 여기서는 요것만 남았죠? 마이너스 F제곱이 남았네요. 마이너스 F제곱이 남았어요. 그쵸?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사실. 그리고 여기서 뭐 남았죠? GHKK. 그러니까 GHK 제곱이 남았어요. 마이너스 여기 붙어 있으니까 GHK 제곱이 남았네요. 는 0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갖게 된 어떤 조건이에요. 점점 오메가와 어떤 K랑 L의 방정식으로 바뀌고 있죠. 뭐 GH나 F는 솔직히 말하면 뭐 어떤 파라미터, 정해진 파라미터 값들이고, 중력 가속도, 쉘로 워터에 물을 채운 두께, 그리고 전향력 크기, 뭐 이런 거 사실 정해져 있는 값들이죠. 중요한 건 이 웨이브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요 L, K, 요 파수하고 진동수 오메가인 거죠. 그래서 요들의 관계식을 지금 얻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한 번 더 정리가 될 수 있어요. GHK 지금 뭐예요? 그렇죠? 오메가, 그래서 마이너스 F 제곱 이쪽으로 당겨놓고 마이너스 GH L 제곱 플러스 K 제곱 이렇게 웃기죠. 그쵸? 놀랍죠? 그쵸? 안 놀랍나? 네. 정리해보면 그럼 결국은 오메가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오메가는 위에 걸 지울게요. 아니다. 여기다 씁시다. 공간이 충분하니까. 오메가는 뭐냐? F 제곱 플러스 GH K 제곱 플러스 L 제곱이다 라고 우리는 쓸 수가 있고, 그렇죠? 최종적으로 요게 이제 요 시스템이 가지는 어떤 웨이브의 dispersion relation이에요. 이게. 자, 자세히 들여다보면 F가 여기 존재한다는 거 말고는 그 옛날 거랑 똑같아요. 옛날에는 사실 옛날에 저희가 풀었을 때 얘들 공간 잠깐 살짝 만들게요. 요거 사실은 지워도 되겠죠? 이거 지울게요. 이제 옛날에 뭘 풀었죠? 우리가 풀었던 솔루션이 뭐가 나왔죠? 오메가 제곱 GH K 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1차원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Y 쪽으로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dy 파트가 0이라고 생각을 해서 Y 쪽으로 변화가 없다라고 해서 그렇지 Y 쪽까지 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이게 K제곱 플러스 L제곱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회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었던 거. 그게 요 파트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는 더 일반화된 형태니까 만약 코리얼 포스가 없다, 0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코리얼 포스가 생긴 게. 중간 과정은 복잡했지만 사실은 결론은 이걸 얻게 돼요. 요게 이제 dispersion relation, 그 시스템의 dispersion relationship이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다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시스템은 요 이동이 안 돼서 그냥 여기다 그냥 놓을게요. 요 시스템을 다루게 되고 요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얘의 위상 속도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조금 기회가 있으면 좀 알려드릴 텐데 요 dispersion relationship을 알면 에너지가 전파하는 속도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그룹 벨로시티, 군속도라고 하는데
이제 군 이렇게 막 이렇게 파군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동하면 그 파군의 에너지가 쌓여 있을 거잖아요. 그 속도도 사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파군의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결과만 알려드릴게요. 그룹 벨로시티는 그냥 x 방향 그룹 벨로시티는 d 오메가 dk예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k의 함수로 알고 있다면 오메가를 k로 편미분하면 돼요. 그리고 y 방향 속도는 뭐냐? 뭐 유추가 가능하죠. dl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디스퍼션 릴레이션을 알면 에너지의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페이즈의 속도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페이즈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사실은 카파 제곱분의 1 카파라고 하는 카파 오메가를 이제 뭐 이제 k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L 뭐 이런 식으로 요게 사실은 페이지 스피드예요. 그래서 페이지 스피드는 각 방향의 파수의 비례예요. 그리고 이제 카파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카파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카파는 이제 항상 카파 제곱은 K랑 L이 같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K제곱 L제곱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 웨이브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지난 시간에 CP X방향의 CP가 X라고 할게요. X방향의 CP가 우리가 오메가 분의 K라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L을 0이라 그랬잖아요. Y방향으로 안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Y방향에 변화율이 없으니까 Y방향으로는 파수가 0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L을 0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게 K제곱이 되고 그렇죠? 그럼 이것도 0이니까 K제곱이니까 K분의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CPX가 이런 형태였던 거고 사실은 일반화된 형태는 이런 형태예요. 그리고 CG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자, 뭐 사족이 좀 길었지만 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대기 파동 수업을 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조금 왜 그런지 더 깊이 있게 다루기로 하고 일단 요 정도만 그냥 알아두세요. 상식으로. 자,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디스퍼션 릴레이션에 집착하냐면 이 디스퍼션 릴레이션 하나만 알아도 얘가 가지는 이런 가장 중요한 위상 속도랑 군 속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군 속도를 알면 뭐가 가능하죠? 웨이브 에너지를 트래킹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기후 시간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텔레커넥션이라는 얘기는 여기 있던 어떤 현상이 원격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는 현상인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의 베이시스는 뭐냐면 여기서 발생한 로스 비파가 이쪽으로 에너지가 전파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거의 한 90% 이상. 그래서 로스 비파의 군 속도를 추적하면 사실은 텔레커넥션이 어디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중에 후반부에 좀 배울 텐데 간단한 형태로 로스 비파의 디스퍼션 릴레이션을 알면 우리가 그거의 군 속도를 유추해서 로스 비파가 어디로 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디스퍼션 릴레이션에 이토록 집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디스퍼션 릴레이션십이 우리가 셜로우 워터 웨이브에서 나타나는 디스퍼션 릴레이션이에요. 오케이? 자, 뭐 이 정도까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조금 이제 뭐랄까 조금 두 가지 특별한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는 이제 F 제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F 제곱이 GH K제곱 플러스 L제곱 요 성분보다 요 성분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될까요? 오메가 제곱은 거의 F 제곱이 되겠죠. 어떤 경우에 그러냐? 요 숫자가 되게 작으면 이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중위도에서 요 숫자가 되게 작으면 이렇게 되겠죠. 뭐냐? 파수가 되게 작다는 얘기는 뭐죠?
어떤 정해진 공간 안에서 이렇게 몇 번 진동하느냐가 파스인데 그 파스가 되게 작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한두 번 정도 진동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 웨이브 랭스가 굉장히 긴 거죠. 그래서 롱 웨이브인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파장이 굉장히 길어버리면 얘가 중력파와 전혀 관계없이 F하고만 관계된 중력과 전혀 관계없이 F하고만 관계된 어떤 움직임을 가져요. 그래서 사실은 오메가 프리퀀시가 F로 나타났던 현상 우리가 설명한 적 있죠. 이너셜 오실레이션 설명했었죠. 그렇죠? F라는 속도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잠깐만요. 얼루도랑 이쪽으로 돌죠. 이쪽. 복방 보니까 아주 화면이 반대여가지고 손동작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아무튼 우리가 이너셜 오실레이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파장이 굉장히 길면, 그러니까 반경이 얘가 움직이는 반경이 굉장히 길어버리거나 현상 자체가 규모가 커버리면 이거는 이제 뭐 중력파의 성격보다는 이너셜 오실레이션이 더 큰 거죠. 회전하는 성분, 지구의 이제 전향력 때문에. 요거를 우리는 이제 뭐 롱웨이브 리밋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파장이 기니까. 롱 웨이브 이제 리밋을 생각하면 이제 요런 케이스, 특별한 케이스를 생각하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보냈다는 뜻으로 리밋이라는 의미를 써요. 그쪽으로 보내면 이제 이런 현상이 되고, 그럼 반대로 이게 되게 크다라고 생각해봅시다. 되게 크면 이렇게 되겠죠. 되게 크면 뭐 어떤 경우일까요? 정해진 공간 안에 많이 진동하면은 되게 크겠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파장이 되게 짧으면 그 경우는 쇼데이브 리밋이겠죠. 그렇죠? 물결이 잔물결이 되게 많아요. 막 이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오메가가 GH K제곱 플러스 L제곱으로 근사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죠? 기본적으로 오메가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에 F가 없었던 그냥 서피스 그래비티 웨이브의 어떤 디스퍼션 릴레이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스케일이 작아요. 스케일이 작으면 사실은 전향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얘가. 꽤나 이동을 해야 전향력을 느끼는데, 그렇죠? 수평 방향으로. 그래서 이동을 하지 않으면 얘가 전향력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GH 요거가 사실은 C의 제곱, 그 서피스 그래비티 웨이브의 뭐랄까 페이즈 스피드의 제곱이었죠. 그렇죠? 그런 형태로 그냥 나타나게 돼요. 이런 형태의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만약 얘가 적당히 비슷하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 두 텀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두 개의 성향, 그러니까 그래비티 웨이브의 서페이스 그래비티 웨이브의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성향, 그리고 이제 전향력 때문에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도는 성향을 두 개 다 가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가면서도 수반에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웨이브를 뿌앙까레 웨이브라고 그래요. 뿌앙까레. 프랑스 학자로 알고 있어요. 뿌앙까레일 거예요. 웨이브라고 불러요. 이런 걸. 사실은 대기에서는 많이 이제 다루지 않는데 해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그래서 이렇게 천수파, 천해파에서 나타나는 이 웨이브를 뿌앙까레 웨이브라고 하고, 그 뿌앙까레 웨이브의 디스퍼션 릴레이션은 이렇게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 얘기를 살짝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제 그냥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공부를 좀 도와드리려고 정리를 해놓은 것일 뿐이니까, 이제 우리가 숏웨이브 리밋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롱웨이브 리밋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요거 카파라고 했었죠. 요거 그냥 카파 스퀘어, 그냥 양쪽 X 방향, Y 방향 따지기 귀찮으니까 두 개 다 뭉뚱그려서 합쳐가지고 카파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양쪽 방향, X, Y 방향을 다 합한 형태의 파수인 거죠. 이 파수라고 하면 이 파수가 길면 롱웨이브 리밋에 걸리고, 파수가 짧으면 파수가 크면 숏웨이브 리밋에 걸리고, 그렇죠? 파수가 크면
어, 파수가 작으면 롱웨이브 리밋에 걸리죠. 그래서 이 파수하고 이제 이 나머지 성분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고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조건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 F를 1로 넘기고 GH는 남기고 요거를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럼 우리가 카파 제곱분의 1 다 양수니까 사실 등호는 안 바뀌겠죠. 그리고 GH 사실은 뭐 여기는 여기 스몰 h라고 썼지만 라지 h예요. 이거 다 오타예요. 오타 이렇게 gh 그리고 f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 굳이 제곱 형태로 왜 써놓겠어요? 그냥 귀찮으니까 제곱 형태로 쓰지 말고 제곱이 안 된 형태로 써봅시다. 다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카파는 스퀘어 루트 gh 뭐 f 자 카파 어떻게 보면 카파분의 1이니까 지금 원래는 2파이 분의 카파가 웨이브 랭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거의 웨이브 랭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파분의 1이니까. 그래서 웨이브 랭스가 어떤 거에 비해서 지금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이 값에 비해서 굉장히 작으면 쇼데이브 리밋에 걸리고 반대로 굉장히 크면 롱웨이브 리밋에 걸린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보면 그래서 이게 쇼데이브 리밋에 걸리는지 롱웨이브 리밋에 걸리는지를 결정해주는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길이 이 파장이 그럼 도대체 언제가 롱웨이브고 언제가 숏웨이브인가 라고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롱웨이브이면 그냥 이너셜 오실레이션과 굉장히 유사해지고 반대로 숏웨이브면 얘가 서피스 그래비티 웨이브랑 굉장히 유사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점이 어딘가를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 기준점이 바로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그래서 이 값을 따로 우리는 로스비 레디어스 오브 디포메이션이라고 불러요. 로스비 변형 반경. 로스비라는 양반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변형 반경. 여기 로스비 radius of deformation. 그래서 이 쉘로 워터 웨이브에서 로스비 radius of deformation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요거 천수파 그냥 서페이스 그래비티 웨이브의 위상 속도였죠. 그리고 천수파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펄시브 웨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군속도랑 이제 위상 속도가 동일해요. 그래서 군속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천수파의 속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웨이브의. 천수파의 웨이브의 속도 분의 F죠. 그렇죠. F는 사실은 뭐죠? F는 뭐 중위도에서 대략 10의 마이너스 4승 per 세크죠. 그래서 초단위의 역수예요. 그래서 F분의 1이라 하면 얘는 대략 10의 4승 세크가 되겠죠. 자, 뭘 의미하냐면 이 F 전향력이라는 녀석 때문에 이 작용하는데 관련된 시간 스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초니까 대략 3600초가 1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가 전향력이 어저스트 되는 시간이에요. 전향력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이제 전향력에 반응해서 거기에 어저스트먼트가 일어나는 시간.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C 속도에다가 F분의 1을 곱해 놓은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향력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어저스트먼트 되는 시간이고 그 시간 동안 그 서페이스 그래비티 웨이브가 이 천수파가 도망가는 속도예요. 그래서 요 시간, 3시간이라는 요 시간 동안 천수파가 얼마나 도망갈 수 있는가의 그 거리가 로스 변형 반경이 되는 거죠. 이 케이스에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제
전향력이 작용하려면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로스비 그래비티 웨이브가 아니라 이제 서피스 그래비티 웨이브가 이제 멀어지는 거죠. 왜냐면 그 시간 동안. 근데 그 멀어지는 시간 동안에 간 거리를 보건데 그 거리가 이제 뭐랄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웨이브가 이 거리보다 더 짧으면 사실은 어, 이제 코리오스 펄스에 영향을 받을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거리보다 길어지면 이제 코리오스 펄스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뭐 굳이 이해를 안 하시더라도 아무튼 그런 조금 의미를 가져요. 코리오스 펄스에 의해서 이 서피스 그래비티 웨이브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리의 스케일. 그래서 그거보다 길어지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고 그거보다 짧아지면 웨이브 넘버가 뭐 거기 영향을 받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굉장히 작은 스케일 안에서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런 물리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출몰하는 랭스 스케일이기도 해요. 전향력, 로스비 웨이브가 관련된 뭐 모든 시계 사실은 굉장히 약방의 감초처럼 출몰하는 스케일이니까 알아두시면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천수파가 아니고 이제 조금 여러 층을 가진 유체면 이게 조금 바뀌긴 하는데 형태가 기본적인 컨셉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